얘는 여러분들 정치사하고 다 연관되기 때문에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골품제도만 잘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시면 되겠어요. 문제는 뒤에 사회 문제 한 3-4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방 푸니까 자 마지막 잘 집중하고 끝냅시다. 자 골품제도는 잠깐만 보실래요? 칠판 잠깐만 보시면 일단 여러분들 골과 품이 연결돼서 만들어진 게 신라의 독특한 신분제니까 신분제도예요. 고구려 백제와 신분제 달리 신라는 골품제라고 불러요. 골품제. 골품제. 신라의 신분은 골품과 연결돼서 즉 17관등제 있었죠. 이게 골품과 연결돼서 만들어진 독특해요. 그러니까 독특하니까 시험 많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알겠어요? 독특하니까. 자 골은 여러분들 2개로 갈립니다. 성골과요. 진골로 갈려요. 성골과 진골로 갈려요. 자 품은요. 6부터 1까지 6두품부터 1두품까지 있어요. 알겠나요? 여기까지 알겠죠? 자, 성골이 본래 여러분 오리지널 왕족이에요. 성골. 자, 성골의 뭐 내력이나 성골에 대한 뭐 문제 보면 굉장히 내용이 이것만 해도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을 가서 여러분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면 성골만 하면 여러분 한 달이 끝나요. 그 정도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런 걸 물어보지는 않죠. 그쵸? 그냥 왕족과 왕족 사이에서 태어난 뭐다? 오리지널 왕족 혈통을 가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무슨 혼? 끔찍한 무슨 혼? 종래혼을 하기도 한다 그랬죠? 종래혼 지들끼리. 그죠? 자 근데 성골이 딱 어디서부터 끊겨요? 왕위 계승권이. 진덕 여왕을 마지막으로 또 끊겨요. 그리고 이제 진골이 왕위를 이어받았었죠? 이때 최초 진골이 누구였어요? 진골 출신으로서 왕. 무열왕 김춘추였죠? 그쵸? 김춘추. 자 그래서 요걸 때 알고 계셔야지. 이렇게만 딱 알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여기서는. 자 그리고 진골에 비해 한 끗 딱 밀린 게 귀족 중에 육두품 계열이에요. 육두품 계열. 되게 불쌍한, 제일 불쌍한 애들이에요. 왜 불쌍한지는 바로 이따 볼 거예요. 자 그리고 6에서 1두품까지 있는데 자 1, 2, 3 이 1, 2, 3 두품은요 통일 이후 소멸돼요. 통일 이후 평민화돼 버려요. 왜 그럴까요? 이전 고구려하고 백제 옛 귀족들에게 요 골품제 편입시켜준다 그랬죠. 여기 편입시켜주는 건 걔들에게 관직을 준다는 거야. 그럼 너무 뭐가 많아져요? 관리들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귀족이 많아지니까 하급 이 품계열 같은 거는 그냥 다 없애버린 거예요. 소멸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통일신라 이후에 골품제 보면 누구하고 누구만 보이겠어요? 통일신라 이후에는요. 진골과 6에서 4두품까지밖에 안 보여요. 오케이? 알겠나요? 그래서 거기 지금 제시되어 있는 표가 뒷장에 있을 겁니다. 80페이지 표는 진골하고 6에서 4밖에 없거든요. 이건 통일신라 때에 바로 여러분 골품제 사료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험이 나와요. 제가 동그라미 1번 성립 있죠? 성립. 여기다 딱 써놨어요. 그러니까 쭉 읽어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자 어디냐면 성립에서 맨 마지막 줄만 밑줄 칩니다. 맨 마지막 줄만. 지방민과 노비는 골품제의 편성 대상이 못했다. 그러니까 지방민과 노비는 어때요? 중앙의 귀족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귀족이 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자 특징 보겠습니다. 특징 1번 별표 치세요. 혈연에 따라 사회적 제역이 따르는 폐쇄제도다. 무슨 소리냐면 내가 진골 자식으로 태어나면 나는 영원히 뭐예요? 뻘짓을 하지 않는 이상 뭐 반역을 하지 않는 이상 진골이 활동하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육두품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난 뭐예요? 육두품으로 사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내 핏줄에 따라서 나의 뭐가 결정된 거예요? 신분이 딱 결정돼 버려요. 오케이?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폐쇄적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개인은 골품제로 인해 사회활동, 정치활동을 엄격히 제한받았대요. 넘겨봅니다. 어떻게 제한받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맨 위에 봐봐요. 뭘 제한받았대요? 관등승진의 상한선이 골품에 따라 정해졌대요. 별표 3개 치세요. 제일 중요한 문구예요. 관등승진의 상한선이 골품에 따라 정해졌대요. 자, 1에서 17관등제인데 1에서 17개 등급으로 매겨져 있는데 여러분들 보면 막대 그래프 보면요. 잘 봐요. 이게 진골의 막대 그래프예요. 진골은 여러분들 1부터 17관등제 다 임명이 되죠. 다 돼요. 다 돼. 오케이? 그래서 특히 1에서 여러분 5 여기에 임명돼야지 뭐 될 수 있는지 알아요?
여기에 내가 돼야지, 여기에 돼야지 뭐 할 수 있냐면 중앙이나 지방에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두머리가 될 수 있어요. 혹은 왕이 될 수 있어요. 오케이? 됐어요? 그러니까 1에서 5관 등에 임명돼야지, 그렇죠, 우두머리직을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6두품, 5두품, 4두품을 보면 5관 등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6두품은 딱 6관 등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승진이. 그럼 여러분들 6, 5, 4는 죽었다 깨나도 뭘 못해요? 골품제로 때문에 장관 못해요. 능력이 뛰어나면요, 못해요. 알겠죠? 오케이, 잘생겨도 못해요. 이뻐도 못해요. 알겠죠? 다 못해요. 오케이? 무조건 딱 결정돼버린 거예요. 물론 하향은 있어요. 내가 진골이었는데 반역 흘려질렸어. 1관등이었는데 이 새끼는 떨어지는 거예요. 심하면 어떻게 돼요? 노비가 돼버려요. 오케이? 그러니까 딱 정해져 버렸고요. 내 신분에 따라 딱 뭐가 정해져 버렸어요.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상한선이 딱 정해져 버렸다고요. 하한선은 있어요, 없어요? 하한선. 하한선은 없죠. 다 밑에부터 시작하잖아요. 맞죠? 상한선이 정해졌다는 뜻입니다. 이해 갔죠? 자, 그래서 하한선 없다까지 제가 써놨고요. 자, 거기에 더불어 더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리을 봐봐요. 가옥의 규모, 장식물, 그리고 수레 등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재산이나 아니면 집 크기까지 다 제한받은 거예요. 여기도 안 써있지만 결혼까지 규제를 받아요. 보통 6두품은 6두품끼리, 진골은 진골끼리 이렇게 결혼을 해야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반적인 생활까지 다 규제됐다. 이게 되게 무서운 골품제다. 됐나요? 자, 됐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은 구성 및 주요 내용이라고 써있죠, 여러분들. 그쵸?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성골에 대한 내용, 진골에 대한 내용, 육두품에 대한 내용 다 써있거든요? 우린 니은 디귿만 좀 볼게요. 묶어주세요. 니은 디귿. 거의 여기서 시험 나오니까. 니은 디귿 묶습니다. 니은 디귿 묶어주고요. 자, 일단 하나만 또 물어보겠습니다. 오른쪽 표 봐보세요. 자, 관등 말고 관복 봐봐요. 관복. 관복. 안 나와있나? 나와있죠. 복색 나와있죠. 복색. 복색이 자색, 비색, 청색, 황색 나와있는 거 보여요? 잘 봐요. 자, 복색은 골품에 따라 결정됐을까요? 관등에 따라 결정됐을까요? 헷갈리죠? 자, 복색은 골품에 따라 결정됐을까요? 관등에 따라 결정됐을까요? 관등이죠. 써놓으세요.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복색은 관등에 따라 결정된 거예요. 표 잠 봐보실래요? 내가 17에서 12 관등에 해당하는 인물이면 무슨 색을 입어요? 황색을 입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11에서 10관등에 내가 11에서 10관등이면 무슨 색 입어요? 청색을 입고요. 그쵸? 그 다음에 9에서 6등급이면요, 비색을 입고요. 그 위에는요, 자색을 입어요. 그러면 자색만을 입을 수 있는 건 누구예요? 그래요, 진골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딱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등급은, 복색은 골품이 아닌 관등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말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리는 건 여러분들이. 왜냐면 왠지 알아요? 시험 문제는 이거 안 줘요. 이거 표 제시 안 해준다고요, 시험 때는. 그냥 여러분, 신라의 골품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외워야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시험장에서 여러분 이거 그리고 있을 거예요?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진골, 니은의 진골 보세요. 자, 본래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왕족이었으나 신라 중대 즉 무열왕 이후 최초 왕이 되었다. 이들은 모든 관직에 나아갈 수 있었고 특히 상대 등 동그라미 치고 집사부 장관의 시중 동그라미 치시고요. 각 부서의 장관, 령이었죠, 령. 그래서 각 부서의 장관 등, 자, 5관 등 이상의 요직을 독점했다.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각 회의의 장이나 혹은 뭐예요? 장관 등 모두 독점하는 게 진골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귿 6두품입니다. 6두품. 두품 중 최고층으로 진골에 비해 관직 진출이 제일 크다. 그래서 종교와 학문 분야에서 활동하다가 통일 초기 왕권의 강대화에 공헌하여 정치적 조언주로 활동하게 됐다. 자, 그다음 밑줄 쭉 치세요. 하지만 하대에는 다시 진골에 밀려 반신라 세력을 변화해서 운둔 생활하거나 누구랑 연합해서 새로운 세상을 꿈꿨어요. 호족과 연합해서 새로운 사회를 꿈꾸기도 했었죠. 맞죠? 자, 한편 6등급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었대요? 6관등까지 못 올라갔기 때문에 얘들은 여러분 장관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됐어요? 장관 못해요. 6두품 죽었다 깨나도 장관 못해요. 그러면 상대등도 못하죠. 그러면 화백회의에 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화백회의도 소속될 수 없어요. 화백회의는 각 부서의 장관들이 모이는 거예요. 됐어요? 그것까지 연결시켜서 알아주셔야 돼요. 그럼 불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쵸?
한 끗 차이잖아요. 6에서 5로만 하나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진골이 되는 거예요. 되게 안타까운 애들이죠. 육두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랬어요? 육관등 아찬. 이건 외워야 돼요. 아찬 외워주세요. 아찬 동그라미입니다. 대아찬은 못 올라가고 아찬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왼쪽에 있어요, 여러분. 관등 명칭에.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오두품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대요? 대나마 외워야 돼요. 여러분 상한선 관등은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대나마. 그 다음에요. 사두품은 어디래요? 대사. 그래서 아찬, 대나마, 대사. 이거 외워야 돼요. 상한선. 아찬, 대나마, 대사. 알겠죠? 아대대 뭐 이렇게 외우든지. 앞글자 따서 외우세요. 아대대. 자, 통일후 3위 부문 구분이 없어져 평민화돼 버렸다.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골품제는 그러면 여기에 소속돼서 관리가 되려면 어디에 거주해야 되냐? 아까 얘기했어요. 일단 당연히 어디 거주해야 돼요? 수도. 왕경인 써있죠? 그나마 수도급 도시가 뭐라 했어요? 소경이었죠. 오소경. 그쵸? 소경인들만 해당하고 어디는 제외됐대요? 지방민이나 노비는 제외되었다. 단 지방민을 위해서 별도로 구성된 게 몇 관등제? 11관등제라는 게 별도로 있었는데 여러분 자료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배우진 않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봐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동그라미 5번에 중위제 별표 쳐보세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중위제 잘 보세요. 자, 요겁니다. 요거. 자, 그러면 육두품이 그나마 정치적 진출을 활발히 했던 거는 언제였어요? 우리 삼국사기 분류법으로 봤을 때. 신라 중대였죠. 왕권이 강해지는 신라 중대.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 요 왕들이었었죠. 맞죠? 이때 그나마 육두품의 활동이 활발해졌었잖아요. 맞죠? 신문왕이 진골귀족을 내치면서 육두품을 불러들였잖아요. 맞죠? 그러면 일단은 얘들을 일단 장관으로 할 수는 없어요. 왜? 육두품을 장관으로 하려면 골품제 자체를 다 바꿔버려야 돼요. 이거는 불가해요. 대신 얘들의 불만을 풀어주기 위해서 뭘 마련해줘야겠죠? 그래서 마련한 게 뭐냐면 중위제예요. 중위제. 육두품 이하 얘네들을 대상으로 불만을 풀어주기 위해 만든 제도가 중위제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겁니다. 내부 승진제도예요. 내부 승진제도. 그러니까 뭐예요? 6에서 5로 올려주는 게 아니에요. 얘가 올라갈 수 있는 이 관등 내부에서 올라갈 수 있는 승진제도를 마련해 준 거예요. 즉 이게 아니죠. 오케이? 이 안에서의 승진제도를 열어준 거라고요. 이해 가세요? 그러면 골품제를 바꿀 필요가 없으면서도 얘들을 올려줘가지고 어때요? 불만을 풀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됐죠? 이걸 중위제라 그럽니다. 동그라미 5번 중위제. 알겠나요? 쭉 읽어보면 이해 갈 겁니다. 중위제. 자, 기억의 의미와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디귿 보세요. 81쪽 디귿. 주요 대상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여러분? 대상은. 당연히 아무나 주진 않았겠죠.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중에 능력자 혹은 특별한 공로를 보인 자, 공헌 및 능력자. 자, 한계점 봅니다. 즉 중위제는 골품제를 깨지 않으면서도 승진을 가능해 하는 것으로 이것은 높은 귀족에게만 허용된 관등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면서도 그들의 불만을 풀어준 회유책이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는 여러분 골품제에 대한 사료들이에요. 사료들. 첫 번째나 여러분 두 번째는 골품제에 대한 자체 사료고요. 우리 세 번째 단락 사료 봐보세요. 세 번째 단락 사료 봐봐요. 잘 봐봐요. 설계두는 신라의 귀족 집안 자손이다. 일찍이 친구 넷과 함께 모여 술을 마시며 각기 그 뜻을 말했다. 설계두가 말하기를 신라에서는 골품제가 있는데 골품을 따짐으로 그 족속이 아니면 비록 굉장히 능력이 있더라도 그 한계를 넘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바는 멀리 중국, 지금 중국 어느 나라예요? 당이죠, 당. 당에 가서 지략을 발휘하고 비상한 공을 세워 제 스스로 영화의 길을 열고 천자 곁에 출입하였으면서 그거에서 내가 족하면 살겠다라는 거예요. 당나라에는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과거가 있는 거예요. 능력을 시험 봐서 올라갈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설계수는 여러분 절대 진골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진골이 아니고 설계도는 정확히 육두품 출신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설계도가 육두품이면서 진골 중심의 여러분 골품제를 뭐 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내용이죠? 욕하는 내용 아니에요. 술 먹으면서 취해가지고 얘기한 거 아니야. 얘를 그지 같은 나라. 난 당해 가가지고 내 능력을 펼치겠다라고 하는 사료입니다. 그러면 이거 시험 사료 제시해주면서 이 설계도가 비판하고 있는 제도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골품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돼요. 그 다음 밑에 있는 사료. 자 보세요. 미친 물바위 치며 산을 올려 지척에 사는 말도 분간 못하네.
행연의 세상 옳고 그름 귀에 들릴까 흐르는 물을 식혀 산을 감싸네 라는 글에서 자 골품의 한계를 깨닫고 은신한 육둔품 출신 최치현이라는 사람의 심정이 나타나 있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넘깁니다. 자 넘기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 그냥 간단히 다 한 거예요. 다 했었습니다. 정치사에서. 그래서 다 똑같은 말들만 써있거든요. 그래서 몇 개만 사료만 좀 체크해주고 여러분 문제 풀고 끝내겠습니다. 자 일단 82쪽 매니에 통일이란 말 빠졌어요. 자 통일신라의 사회, 통일신라의 사회. 그 다음에 가로 1번은 사회라는 말 빠졌습니다. 사회변화, 사회변화. 사회변화 땡땡, 사회변화 땡땡 하고요. 우리의, 우리의라는 거예요. 우리의. 우리의 민족문화가 하나의 국가 아래서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 뜻이에요. 자,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요. 동그라미 2번은 별표 쳐볼래요? 그나마 이건 좀 읽어보세요. 통일이 되면서 진골과 육두품이 있죠. 요 사이의 변화가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저 어떻게 배우셨어요? 진골이 다소 조금 약해졌었고요. 육두품이 이전보다 정치적 뜻을 조금 높이 할 수 있었죠. 단 주의해야 할 점이 뭐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 그렇다 그래서 육두품이 정치적으로 진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뜻이야? 아니었어요. 그건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케이? 육두품은 아무리 뜻을 많이 해도 장관 자리를 넘볼 수는 없다. 대신 준 게 뭐라 그랬어요? 중의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이 여기 써 있어요. 그래서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됐죠? 그래서 가로 2번의 신라인의 생활 요거는 그냥 읽어보세요. 그냥 읽어봅니다.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가로 3번의 신라말의 사회못은 별표 치세요. 요건 꼭 보셔야 돼요. 신라말의 사회못은. 그러니까 통일신라 말이 침체기였고 쇠퇴기였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83쪽에 맨 위에 올라갑니다. 맨 위에 올라가면 뭐가 약화됐다고 써있죠? 말 잘린 거예요. 통치력이 약화되면서래요. 통치력이 약화되면서. 통치력이 약화되면서. 자 여러분 통일신라 말은 제가 어제 딱 썼어요. 1번은 뭐였어요? 진골 귀족들 간에 왕위 대퉁 반란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과정에서 누가 몰락해요? 농민들이 몰락하면서 그치 뭐였죠? 각종 도적대가 들끓었죠. 반란이 끓이지 않았고요. 또 이 상황에서 누가 등장했다 그랬죠? 지방에서 호족들이 등장했다 그랬죠? 그게 1번, 2번, 3번에 써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됐죠? 그리고 기억의 밑줄 칩니다. 특히 언제 굉장히 심했대요. 9세기 말 진성여왕 밑줄 쳐야겠죠. 9세기 말 진성여왕. 이때가 가장 신라 말기 극심한 때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상주에서 일어난 원종과 애노의 난 시작으로 붉은 바지를 입은 적고적의 난, 도적의 난 등 농민항쟁이 정초로 확산되었고요. 니은 지방의 유력자를 중심으로 무장 조직이 결성되고 이들을 아우른 호족이 등장하였다. 그거에 대한 사료가 밑에 두 개 나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원종과 애노의 난 사료고요. 그 밑에는요. 붉은색 바지를 입어 스스로 달리하매 라는 말 보여요? 이거는 적고적의 난이에요. 시험에는 진성여왕이라는 단어를 써줄까 안 써줄까요? 안 써줘요. 써주면 너무 쉽지 않아요? 안 써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료를 보고 아 신라 하대 라는 상황을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럼 백방 뭐 물어보겠어요? 호족의 등장이나 그쵸? 신라말 정치 사회를 물어보거나 육두품이 어떻게 변했냐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그런 것들 공부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 되고요. 밑에 두 번째 발해 사회구조입니다. 가로 1번에 쓰기 전에 잘 봐봐요. 자, 왕족인 대씨, 귀족, 고씨 등의 고구려계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중앙과 지방의 관직을 차지했다. 당연히 얘들은 지배층이에요, 피지배층이에요. 지배층 써주시면 되죠. 지배층, 지배층. 자, 피지배층 밑줄 칩니다. 대부분이 말갈인이래요. 만주지방의 발해 이제 지배를 받고 있는 게 말갈인입니다. 말갈인. 그래서 고구려 전성기 시절부터 고구려에 편입된 종족으로 이들 중 일부는 지배층이 되거나 밑줄, 주로는 뭐가 됐대요? 촌락의 촌장 혹은 촌주가 됐대요. 촌락 혹은 촌주가 됐답니다. 됐어요. 됐죠? 자, 그래서 상층사회는 여러분 밑에 특징이 상층사회는 가로치고 상층사회는 지배층사회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문화가 많이 나올까요? 고구려 문화가 주축이겠죠. 고구려 문화. 그리고 이후 문왕 때부터 누구랑 교류해요? 중국 당과 교류했죠? 그러니까 당해 문화도 같이 나타나요. 고구려 문화 플러스 당해 문화예요. 고구려 문화 플러스 당해 문화. 그러면 하층 사회는 여러분들 당연히 말갈인들이 많으니까 무슨 문화? 말갈인들의 문화가 나타나겠죠? 여러분들에게 말갈 문화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알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층과 상층만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딱 끝났어요. 딱 끝나고 문제 풀고 끝내겠습니다. 자, 여기 사회 파트에서는 여러분 주의 깊게 공부해야 되는 건 세 부분이에요. 하나 뭐예요? 화백 K, 화백 K. 두 번째는 뭐예요?
화랑제도예요. 화랑제도. 세 번째 뭡니까? 골품제도예요. 여기가 거의 시험에 세 부분이 거의 유력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거기를 공부해 주시고 나머지는 정치사에서 다 한 거니까 좀 이어주시면 됩니다. 자, 몇 페이지를 펴주시냐면 몇 문제 안 됩니다. 13페이지 펴주세요. 13페이지. 아까 하다만 문제 하나 있었어요. 하다만 문제. 자, 하다만 문제 하나 아까 있던 거 우리가 다시 봅시다. 신라의 관등제도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여러분 관등제도가 결국 뭐죠? 골품제도예요. 신라의 골품제도. 1번 법흥왕 때 완성되었다. 맞죠? 율령반포니까요. 2번 왕경인에 대한 경위 17관등과 지방인에 대한 외의 11관등.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이제 자료로서 파악할 수 있는 건 17관등제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육두품은 아찬까지, 오두품은 대사까지 승진한 게 정해졌다. 뭐가 틀렸어요? 대나마죠. 대나마. 그죠? 대나마. 3번이 틀린 거예요. 치사하죠. 이게 여기 순경 1차 문제 중에 100점 방지용이었어요. 이게.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 사람들. 외운 사람은 다 맞췄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외우라는 거예요. 고득점 맞고 싶으시면요. 4번 삼국동의를 전후한 시기에 이르면 육두품 이하면 유고사죠. 속하는 사람들에게 중이라는 제도의 일종의 특진의 길을 제기해줬다. 맞죠? 이건 중이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말하면. 자, 그 다음 넘깁니다. 자, 넘기셔서 어디 볼 거냐. 9번 있을 거예요. 17쪽에 9번. 17쪽. 피셨어요? 17쪽에 9번 봅시다. 관등신 승진의 상한선은 6등급 아찬까지였다. 누구예요? 육두품 세력입니다. 육두품 세력이 틀린 거래요. 1번 설총, 강수, 최치원 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우리 문화사에서 배울 건데요. 맞아요. 일단은 맞아요, 여러분들. 강수, 설총, 최치원. 어차피 다 알게 될 거고요. 2번 신라 중대는 왕권을 뒷받침했다. 맞죠? 그 다음 3번 집사부 시중. 제가 죽었다 깨나도 뭐 못한다? 죽었다 깨도 뭐 못한다 그랬어요. 장관직 못한다 그랬잖아. 3번 틀렸죠. 시중이나 상대 등이나 그죠? 각 부서의 장관은 무조건 누구밖에 못해요. 1에서 5관 등 임명이 가능한 진골밖에 못해요. 쉽죠?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중의제를 설치하여 이들의 승진에 대한 불만을 무마하고자 하였다. 맞죠? 5번 신라 말기에는 골품제를 비판하고 반신라적 입장을 취했다. 우리 사료 봤죠? 대표적이 누구예요? 설계두 같은 사람이나 최치현이랑 같은 사람 다 볼 겁니다. 문화사에서 또. 그래서 이것도 봤습니다. 넘기세요. 자, 넘기면 자, 몇 번 문제? 이게 아마 마지막 문제일 거예요. 21쪽 여러분들. 요거 하고 이제 수업 마치겠습니다. 21쪽에 잠깐만요. 21쪽에 왼쪽에서 맨 마지막 문제 보여요? 한자 써 있는 거. 다 봅시다. 자, 다음 계율을 중요하게 여겼던 고대사의 집단이 담당했던 사회적 역할. 뭐예요? 뭐예요? 첫 번째 뭐예요, 이거? 사군이, 충이 아니고 사친, 이효죠. 사친, 이효. 그쵸? 그 다음은요. 사군이 충이죠. 그 다음에 교의신이죠. 그죠? 그 다음에 민정무태. 그 다음에 살생유택이죠? 이거는 원광법사가 화랑들에게 가르친 세속 5개입니다. 자, 1번. 촌락의 행정과 군사 실무 처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래요. 촌주. 1번 촌주죠. 촌주. 2번. 계층 간의 일체감을 형성하여 계층 간의 대립 갈등을 조절 및 완화해주는 일종의 회유적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정답이죠. 유일하게 이거 플러스 무슨 말이라 했죠? 유일하게 귀족과 평민이 어울릴 수 있는 단체였다라고 했잖아요. 3번. 부족 대표들이 모여 사회를 이끌던 초기 국가의 전통을 계승하여 만든 단체이자 조직이었다. 뭐예요 이거? 부족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뭘 국정이양을 행사했대요. 무슨 회의? 그래요. 화백회의. 문제를 잘못 냈죠? 조직이라고 하면 좀 웃기죠 말이. 그쵸? 무슨 뭐 회의체였다. 그러니까 너무 회의체였다 이러면 어때요? 학수험생들이 금방 알아버리니까 조직이란 말을 썼던 것 같아요. 4번 골품에 따른 완등승진 차별의 불만을 품던 이들에게 정치적 진출의 기회를 준 거는 무슨 제도예요? 그래요. 중위 제도죠. 단체가 아니죠. 그건 제도죠. 제도. 그죠? 중위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화랑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었어요.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튼 우리가 이제 다 끝냈습니다. 사회 파트까지. 자, 수업은 안 나오고 잠깐만 저기만 펴보세요. 수업 안 나가요. 84페이지 펴봅니다.
다음 주에 할 부분만 그냥 잠깐 봐볼게요. 뭘 할 건지. 자, 학생들, 즉 수험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각시대별 문화사예요. 각시대별 문화사. 이제 공부를 한 바퀴 두 바퀴 돌린 사람도 계속 힘들어하는 게 문화사에서 사실은. 왜냐면 외울 게 많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제 각 학원도 다 문화사 특강을 무료로 다 해요. 대부분은요. 그냥 워낙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저도 계속 아침 특강으로 계속 했었고요.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필요한 사람 나중에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화는 여러분들 뭘 배우냐면요. 85쪽 잠깐 봐보세요. 85쪽에 발해 문화를 우리가 또 배울 거고요. 발해 문화. 그 밑에 보면 학문과 교육이 보여요? 학문과 교육. 어떤 학문을 가르치고 어떤 교육기가 있으나 볼 겁니다. 넘기세요. 자, 넘기시고 쭉쭉쭉 넘기셔가지고 어디까지 넘기냐? 90쪽까지 넘기세요. 90쪽. 자, 90쪽까지 넘기면 여러분 사상과 종교죠. 그럼 불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이거 되게 힘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교를 배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고대와 중세에 걸쳐서 불교가 굉장히 국가적으로 부흥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불교와 관련해서 승려들도 많이 배출됐겠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넘기시고. 자, 넘기시고요. 그리고 94쪽 보면요. 94쪽 보면 여기 잘렸지만 도교와 풍수지리라는 사상도 볼 거예요. 여기 쉬워요. 뭐가 막 써있는 거 같죠? 별거 아니에요. 제가 알려주는 거 딱 그 몇 개만 하면 돼요. 넘깁니다. 넘기고 96쪽. 거의 시험에 안 나오는 기술의 발달. 예, 거의 안 나와요. 몇 개만 찍어주면 끝나요. 자, 넘깁니다. 넘기고, 자, 여기는 매년 나와요. 뭐 같아요, 왠지? 무덤이죠. 그쵸? 이건 매년 나와요. 무덤. 무덤. 그래서 무덤 공부해 주실 거고요. 자, 넘깁니다. 자, 넘기면 100쪽에 뭐 나옵니까? 건축 나오고요. 101쪽에 탑 보여요? 자, 탑도 여러분 어려워하지 말아요. 탑을 외우는 법이 있어요. 탑을 외우는 법. 우리가 하나 볼게요. 여러분 통일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죠? 우리나라 숫장의 통일을 의미하는 숫자가 뭔지 알아요? 3이에요. 3. 통일을 의미하는 숫자가 3이라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3층 석탑이 유행한 거는 무슨 신라? 통일신라. 그러면 통일신라의 대대적인 탑들은 다 몇 층이에요? 3층. 끝났어요. 오케이? 그럼 3층 석탑에 해당하는 것만 알면 돼요. 시대 구분만 하면 대충 알면 되거든요.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있어. 우리나라는요. 3, 5, 7, 9 다 홀수 관련 탑밖에 안 만들어요. 서양이 다 짝수예요. 서양이거나 아니면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다 짝수예요. 우리나라는요. 홀수를 굉장히 길수로 잡습니다. 그래서 짝수가 들어가는 탑은 다 우리 거예요. 외세에서 들어온 거예요. 다 외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쉬울 거예요. 알겠죠?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면서 암기하기 좀 쉽게 해줄 겁니다. 자, 넘겨보세요. 자, 넘기면 자 102쪽, 103쪽은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아요. 불상 몇 개 좀 볼 거고요. 넘기세요. 많죠? 많죠? 자, 마지막 105쪽은 뭐냐면 우리나라 문화의 일본 전파입니다. 우리나라 문화. 자, 우리나라 문화가 일본보다 굉장히 앞섰어요. 굉장히 앞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가 일본으로 뭐가 전해갔냐. 그것들 딱 봐주시면 뭐가 끝나요? 고대사 끝나요. 그러면 고려 가는 거예요. 고려. 알겠죠?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2개월 종합반에서 전근대사는 기본 플러스 심하라 그랬어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수업 이렇게 나갈 거고요. 자, 테스트지는요. 화요일 거 테스트지만 얘기할게요. 자, 테스트지 화요일 날 거는요. 자, 어디 볼 거냐면 고대의 정치부터요. 고대의 경제 파트까지 20문제 테스트 볼 건데 페이지 수를 말씀드리면 요겁니다. 37페이지부터요. 37페이지부터 74. 페이지 34부터 74까지. 여기 복습해오세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알겠죠? 자, 복습해오셔가지고 자, 오시면 화요일날 아침에 오시면 저기 있죠? 테스트지 가져오셔가지고 약 10분 동안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핵심 위주로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OX 문제랑 가로넣기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지 쭉쭉쭉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 화요일날 한 명도 빠짐없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질문하실 분은 앞에 나오셔서 질문하시고 가세요.